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HLB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02830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HLB는 분석 영상으로 올려드렸고요. 절대로 추천주가 아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기존의 주주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면은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하자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은 절대로 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락이 아직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LB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5일 전에 그리고 2일 전에 그리고 올려드렸죠. HLB 하방이 열려있다. 5일 전에 초보 투자자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은 주가 빠졌죠. 56,000원, 56,000원, 57,000원 빠졌다.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다. 이런 종목은 하방이 아직도 열려있다. 신규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라리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다양한, 암종이라고 하죠.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이 적응증,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 특정암 한 개만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 세라리비 표적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암세포만 죽이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암마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 치료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치료법이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1세대 치료법, 2세대 치료법, 3세대 치료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세대가 뭐냐? 화학 항암제라고 있습니다. 자,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요, 부작용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세포도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클 수밖에는 없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환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자, 표적항암제입니다. 자, 표적항암제는 뭐냐? 암세포만 죽이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표적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회사가 HLB다 또는 이 셀리버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리버리 그 다음에 헬릭스 믹스 그 다음에 제넥신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면역항암제는 뭐냐라고 하면 표적항암제에서는 단점이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어떤 단점이 존재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요거를 계속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자 몸에 내성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내성이 생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듣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면역항암 치료제다. 면역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연구를 하느냐? 요거는 들어봤을 거예요. 박셀바이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셀리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젠백스도 면역 항암이고요. 그 다음에 제넥시는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회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HLB가 연구를 하고 있는 리보세라립은
표저강암제구나, 2세대 치료제구나,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가 되냐면,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적자 종목이고 좀 부실 기업입니다.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자, 18년도에 293억 원, 19년도에 487억 원, 2020년에 613억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 폭이 가면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같은 바이오 기업이 물론 적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 말도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적자 폭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좀 일정한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예산은 적자 폭이 더 커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를 보시게 되면 1분기에 188억 원의 적자를 냈고요. 자, 2분기에는 210억의 적자를 냈다. 이미 벌써 398억 원, 약 400억 가까운 적자를 지금 내놨는데 하반기에는 또 얼마나 또 많은 적자를 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종목은 코스닥이고 코스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회사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매출액도 보시게 되면 100억, 228억까지 벌었습니다. 2020년 4분기에. 근데 1분기에 76억, 2분기에 84억, 매출액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작년 2분기에 그래도 100억은 벌었었는데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84억밖에 나오지를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해서는 안 된다. 개인들의 피눈물을 무덤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분을 보실 건데요. 유동주식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9,200만 주. 굉장히 많다. 무겁다. 무겁고 돈은 못 벌고 부실 기업이고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있다. 적자 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BPS는 내려가고 있다. 4,682원까지 올라왔다가 4,235원으로 내려가고 있다. 여기 바이오 종목은 BPS로 비교하는 건 맞지 않고요. 다만 이 BPS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재무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HLB 같은 경우에는 아직 3상을 하는 게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상까지 완료된 게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3상을 하려고 하면 비용을 또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안 그래도 적자 회사인데 돈이 없을 거다. 임상 실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회사들은 유상증자라든지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거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요 회사를 보시면 그나마 다행인 점은 부채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적자 회사인데 부채까지 많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다. 다 좋다가 아니라 다행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자 비율 226%인데요. 당자 비율은 괜찮고 유보율 1224%면 괜찮다. 아직까지는 재무가 버텨줄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삼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텐데 이 비용을 과연 어디서 갖고 올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간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요 회사가 또한 뭐 인수를 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보시면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지연 요거를 이제 인수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연 가능성이 하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베트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HLB는 베트남 제약사 나노젠의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 4일 연속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LB는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다. 즉 나노코박스가 승인을 받고 이게 팔려야지만이 돈이 되는 건데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주가가 갔던 이유는 나노코박스
나노코박스가 임상이 성공할 거다. 그리고 허가를 잘 받을 것이다로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지연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청룡열차 타듯이 내려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AP투자연구소 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을 때 예전에 무상증자하기 전에 주가가 10만 원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제가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된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악성 댓글이 100개 이상 달려가지고 영상이 사라졌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느냐.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이었죠. 현재는 무상증자로 5만 원짜리인데요. 5만 원 구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하한가 맞고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역시 제 말이 맞았다라는 거. 제 말이 맞았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구나. 그때 제 말이대로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또 개인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이런 종목에는 투자하지 마셔라라는 이야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와 더불어 가지고 투자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종목 중 하나가 신풍제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잖아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도 개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